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는 생각보다 실력이 있어.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했고 너무 약 올려왔다. 그 4개가 8개가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약 올렸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동훈이가 재즈 박아가지고 술도 못 먹는 사람이. 모해님 오래 갑시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알부자였더라는 거예요. 자, 어제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사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계 회동에 25명 직결. 한동훈 단결의 위기 극복하자. 무려 25명. 야, 씨. 우리 동훈이 인싸였어, 인싸. 저는 2.5명인 줄 알았어요. 2.5명. 이 기사 잘못 나왔나? 2.5명인데 25명이. 야, 진짜 알부자. 시원한 알부자야, 알부자. 우리 동훈이 이렇게 많은 금배지를 가진 우리 동훈이가 알부자인 줄은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동훈아,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조국이랑 비교하고 너를 모질이 취급해가지고. 우리 동훈이 쫄바지 아닙니다. 제가 오늘부터 동훈이를 레깅스 한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가만히 쫄바지니 레깅스니 이렇게 약 올릴 수준의 인물이 아니에요.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우리 동훈이도 더 이상 바지가 아니다. 이제부터 바지 한동훈으로 레깅스 한으로 부르지 마시고 스커트 한. 바지가 아니라 치마 대표다. 그동안 바지 대표라고 얼마나 우리가 약 올렸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금배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마 대표로 이제 가슴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니, 바지는 아니니까 뭐 바지 아니면 이제 치마. 그래서 스커트 한, 레깅스 한에서 스커트 한으로 제가 전격적으로 승격 다 하겠습니다. 무려 25명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와, 윤석열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가 어깨뽕 드레스 입고 있을 때 우리 동훈이는 진짜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나 25명이나 모였어. 나 왕따 아니야. 나 레깅스 아니야. 스커트 한, 스코틀랜드 상남자 느낌. 그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 투쟁사를 다룬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멜 깁슨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브레이브 하트. 돌도끼는 아니다. 와! 칼 들고 그냥 얼굴에다 막. 와, 우리 동훈이 거기 보면 이제 브레이브 하트 보면 그 스코틀랜드 그 전사들이 다 치마 입고. 네? 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진짜 스코틀랜드 전사 같다. 브레이브 원이다, 우리. 브레이브 한. 오늘 크게 쏜다. 그동안 내가 너무 조롱을 했으니까 우리 동훈이 스커트 한이 아니라 브레이브 한으로, 브레이브 한으로, 업그레이드. 당분간은 브레이브 한. 특검 통과시킬 때까지. 아니다. 스커트 한 가다가, 특검 통과시키면 브레이브 한으로 제가, 승격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아직 보여준 건 없어. 그냥 무력 시위만 한 거지. 이 중에, 보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의외로 지금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지금 21명, 23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날 만찬에는 한 대표와 전당대회 당시부터 한 대표를 도왔던 원조 친한계 의원 17명. 그러니까 원조가 17명. 이야, 내 이거 몰랐네. 이렇게 많은 줄. 17명에다가 조경태, 김종혁 등 개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 김재섭까지. 김재섭은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특검,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요. 모두 25명이, 그러면 여기 보시죠. 17명에다가 조경태, 김종혁, 김재섭, 김건까지 하니까 21명. 21명. 교섭단체예요. 조국은 지금 교섭단체 만들어달라고 민주당에게 떼를 쓰고 있지만 우리 한동훈이
알고 보니까 단독으로 홀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예. 심지어 주진우도 같다라는, 주진우는 한동훈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날 만찬에서 한동훈 한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는데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보수가 진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참석 의원 중에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민심의 우려를 전한 사람도 있고 국정감사 기간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까 걱정한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다. 대통령실의 변화를 위해서 한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었다고 하고요. 한동훈 야당의 의혹 제기를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벌써 폭탄이 터졌죠, 오늘. 어제 이제 스픽스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국감에서도 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뭐 다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고요. 한동훈은 이미 뭐 김건희 사과, 뭐 최소 사과, 나아가서는 뭐 그 특검까지도 지금 고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뭐 이런 형국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국감의 분위기를 보면서 자기들도 방향을 좀 정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남도민님, 한동훈 신검부, 신검 정권 세력 키우기. 자, 박정훈 의원, 친한계 의원 중에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아주 뭐 중요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김현정의 뉴스쇼죠. 출연해가지고 어제 있었던 만찬에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박정훈 친한계 협박 모임 홍준표 어쩌자는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나온 기사인데 전체 뭐 이게 인터뷰 내용, 방송 출연 내용을 그대로 다 텍스트로 옮겨놓은 거라 기사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면 공멸, 친한계 만찬,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친한계의 기본 입장이다. 그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의 핵심 문제는 김건희 문제죠. 그래서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든 일단락을 짓고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친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당내 친윤계 20에서 30명 뿐이다. 중립이 40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20, 30 정도고 중립이 40명, 그 다음에 친한계가 한 20, 30 요런 정도 세력 분포라는 거예요. 그럼 중립 40은 분위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친한 쪽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또 친윤 쪽에 빌붙어 있든지 이렇게 될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갈수록 한 대표와 싱크로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 팩트 나오지 않을까 들리는 얘기 많아. 요건 김건희 관련해서 국감에서 뭐가 더 큰 게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사과 타이밍 늦었다. 국감보며 수준별 대응을 하겠다. 국감에서 어떤 내용을 민주당이 터뜨리는가를 보면서 수위를 정하겠다 이건데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최소 수위는 사과인데 지금 뭐 김건희가 사과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미 얘기를 했죠. 사과는 탄핵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용산의 입장이고 인식이기 때문에 뭐 사과도 제가 볼 땐 김건희가 수용할 가능성 뭐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사과라는 카드도 쓰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은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김건희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제가 볼 땐 이 이야기는요. 자기들이 김건희 문제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약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측 지금 입장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차도살인 아니냐? 네가 탄핵하고 싶으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해줬는데 김민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분석이 맞아요. 진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 민주당한테 뭘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김건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특검을 통과시키기에는 명분이 약한 상황이니까 니네가 일 좀 잘 해줘. 그래서 국감에서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수위를 정할게. 이런 얘기를 박정훈 의원이 한 거고 박정훈 의원은 어제 친한계 만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전달을 한 거죠. 민주당이 분발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지금 민주당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어요. 심평 얘기대로 한동훈이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봐요. 이 이야기는 요 인터뷰에서도 나옵니다. 예, 인터뷰 내용, 주요 내용만 제가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 참석했느냐? 예. 어제 오신 분들은 대표까지 한 22명, 23명, 이 정도고, 중간에 가신 분도 있고 해서요. 예, 22에서 3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한 건데, 한동훈을 빼야 되니까요. 한동훈을 빼야 되니까 21명이 되는 거죠. 의원은. 금배지는 21명. 그래서 현역에다 원에는 김종혁 최고위원 한 분, 그러니까 김종혁, 한동훈 두 분에다가 그러면은 국회의원 21명이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20명 내지 21명 정도 참석을 한 거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20명 내지 21명이라고 얘기한 건 중간에 간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예, 중간에 간 사람이 있어서 20명에서 21명. 충분합니다. 예. 우리 동훈이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동훈이 부자예요. 알부자야. 예. 충분해요. 탄핵시키기에는 충분한 표를 일단 한동훈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예,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탈표 얘기, 요건 이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 20명 넘는 분들의 의견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봤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할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우리 당이 절박하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의 생각 같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 이런 것들도 공유를 했다. 그리고 한 대표도 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주진우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한 대표와도 친하고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그런 사이고 또 당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있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가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진우는 윤하고도 이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당내 역학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위기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윤계 야 이걸 우리가 무조건 똘똘 뭉쳐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쳐서 넘어가 보자 요거는 옥새 전략이죠. 옥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친윤계고 친윤계는 한 20-30명밖에 안 된다. 본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친윤계가 모여 이렇게 모여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모여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모여요. 한 5-60명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계파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실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땐 4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쪽으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22명이 다음번 모일 때는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자 와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냥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50명 정도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다. 자, 자연스럽게 50명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예,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지만 그런 환경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당과 맞물린 10월, 11월 위기설과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10월 정권 위기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10월 위기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자분하고 평론가분들께서 국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감이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가려고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거고 그걸 탄핵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들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어쨌건 국감 과정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패가 많고 국민의힘에서 뭐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더 센 게 터져 나올 것이고 그 수위를 보면서 향후 행보를 정할 것인데 지금은 22명이 모였지만은 앞으로 50명까지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50명까지도 친윤계로 결집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한동훈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지금도 이제 충분하죠. 한동훈이 특검 통과시키겠다.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자산은 보유한 상태인데 뭐 50명까지야 늘어나지 않을지언정 앞으로 몇 명이라도 더 합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터져 나오게 되면은 한동훈 쪽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게 되겠죠. 그런 전망을 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얘기는 쭉 넘어가고요.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것이 자, 이제 뭐 한동훈 내부 동향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는데 여권에 이탈표가 4표 나왔죠. 이 4표의 의미, 이게 어떤 경고성 이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박정훈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4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5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저는 이거는 뭐 약 파는 거라고 봅니다. 니네들이 지금 설계한 거잖아. 예? 그래서 친한계 중에서는 한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이제 이탈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 중립지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5표라고 보는 이유는 이탈표가 4표로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가결 요건인 300명 전원이 투표했기 때문에 200명이 찬성해야지만 가결이 돼요. 그런데 194표가 나왔죠. 왜 그러냐 하면 무효표 하나, 기권표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효표 하나, 기권표 하나는 이탈표로 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박정훈의 얘기는. 그러면은 이탈표가 2표로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5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분들은 경고표지 이탈표는 아니다. 경고 메시지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표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200석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설계를 했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질 걸로 보고 이준석까지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해서 192표가 나오면 반대표를 192니까 5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192에다가 5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9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준이의 마녀사냥님 두밀 투자 강추합니다. 오늘 저기 수익금 받으신 날이어가지고 받은 수익금으로 또 슈퍼챗 쏴주시네요. 투자도 해주시고 슈퍼챗도 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192표니까 자 197표 5표를 찬성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7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탈표 하나, 무효표 하나, 기권표 하나를 해서 199를 설계를 한 거야.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표가 한두 표라도 나올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200표가 넘어가 버리면 199가 찬성을 만들어 버리면 엉뚱하게 생각지 않은 표가 나와가지고 뭐 중도 뭐 얘기한 대로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중도에 있는 이런 표가 갑자기 찬성표를 던져버려가지고 가결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야권에서 192개, 그 다음에 한동훈계에서 5개 해서 197개를 만들어 놓고 보험용으로 하나는 무효, 하나는 기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설계를. 그래서 199개를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애초 계획은 이거였어. 야, 그럼 기가 막혔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일을 작년에 민주당이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1차 표결했을 때 2월 달이죠. 2월 29일인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이 기권하고 무효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가결이 되도록 설계를 했어. 수박들이. 그랬다가 9월 달에 가결을 시켜버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똑같은 방식을 한동훈이 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또 다른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200표가 넘어가면 작전이 무산되니까 이번에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주려고 199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는 기권, 하나는 무효가 돼서 200석이 안 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게 뭐냐? 이준석이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세 표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이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표가 이탈표인데 저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3표죠. 이 3표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거를 한동훈 측만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준석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잖아. 근데 쟤네는 5표에다가 반대표 5개에다가 무효 하나, 찬성 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194표가 나왔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이준석이 반대표를 던졌구나. 이 계산이 나온 거야. 민주당에서도 이건 알 수가 없지. 이거는 한동훈 내 애들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이준석도 몰랐지. 한동훈이 이렇게 나올 줄. 그러면은 정확히 이번에 어떻게 나왔어야 됐느냐? 197이 찬성, 무효 하나, 기권 하나.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준석이 찬성표를 던졌으면. 준석이 이 새끼 또 어디서 개고기를 팔아 이씨. 이 새끼 또 개 팔다 걸린 거예요. 나 준석이 진짜 환장하겠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사기질만 배워가지고 딱 걸렸어요. 딱. 자, 그래서 비례의원 그분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 공천 문제를 수사하게 되면 그분들도 수사 대상이 돼요. 2022년 공천도 그렇고 이번 공천 과정도 그분들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칠불사에 가서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5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3표가 절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탈표, 국민의힘 이탈표 5개, 기권 2개, 무효 하나, 기권 하나. 그 다음에 이준석이 3표. 요렇게 합쳐가지고 이준석이 3표 빼고 이래서 19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한방이 있는 녀석이었어요. 우리는 한동훈이 그 바지 사장 아닌가, 레깅스 한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우 같은 놈 이번에 제대로 설계를 했는데 이준석이 거기다가 코를 푸는 바람에 작전대로 안 되긴 했으나 이제 박정훈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199가 이탈표, 199표다 라는 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애초 이제 협박, 윤석열에게 무력 시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계 20명이 급히 모인 이유도 생각했던 계획대로 표결이 안 됐어. 이준석이 뒤통수 치는 바람에. 사이다TV님, 요즘 이준석이 우호적이었던 진보 유튜버들이 빡친 이유가 있었군요. 개장수 준숙이. 준숙이는 시사타파를 가야 되는데, 개장수는. 원래 199로 윤석열과 김건희 오줌 지리게 만드는 게 한동훈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준석이 뒤통수를 까면서 계획대로 안 돼서 마치 이탈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계 모임을 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깐 거죠. 나는 거부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키는 내가 쥐고 있다. 내가 20개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러브콜을 한 겁니다. 김건희를 보낼 수 있게 명분만 줘라. 얼마든지 다음 판에는 특검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나에게 전권을 달아. 당은 한동훈, 정은 윤석열. 권력을 둘로 나누자. 자, 딜이 들어간 겁니다. 협상이. 과연 어떻게 갈까요? 윤석열이 자존심을 꺾고 김건희가 자존심을 꺾고 한동훈에게 권력의 반을 넘겨줄까요? 아니면 끝까지 한동훈하고 부딪히다가 결국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김건희가 쇠고랑을 찾는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전국의 결정적인 힘은 저는 이재명,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감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의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됩니다.